올해 그동안에 총책 공부하면서도 해제라는 말을, 해제는 이제 해제 끝난 다음에 배울 거니까 해제라는 말을 엄청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충은 이제 해제가 뭐 하는 죄다 이제 감은 잡았는데 그동안 종합해서 배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제 제도는 뭘 말하느냐? 총칙에서 취소, 추인과 더불어서 해제 정도만 갖고 놀면 명과락 40점 이상은 맞을 실력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추인은 우리가 총칙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해제는 이제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해제 제도는 이런 걸 말해요. 이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딱 성립이 됐어,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데 계약을 계속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대로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해제 제도라 그 말이에요. 따라 구절구절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될 것, 요걸 전제로 하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해제 제도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계약의 목적이 뭔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 시간에 집중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목적,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부담하는 것,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 매도인이 안 해주거나 이게 목적이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해주거나 이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목적 달성 못한다 그 말은.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거나 매수인이 대금 지급 제때 안 해주는 거를 우리는 차무 불이행, 요 의무가 차무니까 차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그럼 방금 눈으로 확인해 봤다시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정은 각 당사자의 차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민법에도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계약을 해제하라, 이렇게 민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이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이거를 글자 그대로 법정 해제 일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해제 사유는 차무 불이행이다, 그런 의미야. 이 말을 이해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방금 눈으로 확인해 봤으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눈으로 확인해 봤단 말이야. 이게 목적이니까 이게 차무 불이행이고, 또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하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차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차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법정 해제,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해제는 취소하고 달리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방금 눈으로 확인해 봤다시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차무 불이행의 경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 법에 규정을 해놓고, 대신 차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약정 해제 그래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 걱정이 생겼다.
건축허가 못 받을까 봐서. 그러면 이 매수인의 걱정을 붙들어 매주자. 저번에 조건기한 할 때도 내가 이런 걸 갖고 놀아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허가 못 받으면 어찌될까 걱정이 되니까 허가 못 받으면 얘가 토지 안 사는 걸로 뭐 특약 맺으면 되죠. 해보세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또 무효로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해제 배우니까 무효로 한다 또 그거는 조건할 때 가르쳐 준 거고 지금 해제 배우잖아. 그럼 해제로 바꿔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 딱 맺으라고 말이야. 그럼 얘가 관할간첩에서 건축허가 못 받으면 매매 계약을 얘가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되겠죠? 해제하면 토지 안 사도 되잖아. 이런 것을 무슨 해제라 그래?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당사자 뭐에 의해서 약정에서 해제를 하죠. 이런 거를 약정해제라 그래.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고.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는 법정해제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왜 이거를 법정해제라 하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채무불량이 목적 달성하면 전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우리 법에도 채무불량을 해제 사유로 규정해놨다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법에적인 해제 사유는 채무불량이니까 이걸 법정해제라 그래. 그런데 해제의 경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당사자 뭐에 의해서도 약정에서 해제하도록 되는데 이런 게 약정 해제 일종이다 그 말할게. 특약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 맺는 경우 이게 취소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이야. 취소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이 돼야죠.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착오, 사기강박 취소하죠. 요 사유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안 돼. 요게 해제하고 틀려. 차이점이라고.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도 허용이 되지만 취소는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안 돼. 반드시 법에 정해주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돼야지. 그 취소 사유 세 개는 배웠죠. 저번 주에. 취소 사유 셋 중 하나가 발생이 돼야지 취소하는 거야. 요게 해제하고 취소 차이라고 그렇게. 그 다음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립은 됐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 전형적인 경우 이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하면 목적 달성 뭐 하니까 채무불이익 있으면 해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딱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키니까 해제의 경우도 취소나 마찬가지로 소급여가 인정이 되고 이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킨다 이런 거를 뒤에 배우지만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시키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갈아엎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해제를 두고 있고 이걸 백관으로 다 염두 두고 그 다음 이어서 취소권이나 마찬가지로 해제권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럼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은 그게 꼭 뭐이고 단독행위니까 해제도 취소와 더불어서 첫날 가리키는 점 전형적인 단독행위니까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나 해제는 다 단독행위니까 이걸 딱 염두 두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서술 부분 쭉쭉 있고 뒤에 구별 개념에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요즘은 이 구별 개념 해제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해제는 방금 이해한 것처럼 법적 성질이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따라서 건물 매매를 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전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한다. 채무불이익.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해제권을 갖게 되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고 그러면 이자 의사는 상관없이 계약 해제가 되고 요게 해제라고 말이에요. 해제권, 형성권, 해제 단독행위고 그런데 요거하고 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이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에 요즘에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에요.
합의 해제. 요거는 이제 단독행위 아니라 계약을 말한다면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니까. 단독행위 아니라 뭐요? 계약. 따라서 해제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뭐이고? 계약이고. 따라서 합의 해제는 해제권 유무와 상관없이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것이 이제 해제 단독이니까 해제권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색칠한 부분 판례에서 판례 찾았나요? 제일 밑에 414인가 16편인가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판례 찾나요? 거기 보면 해제계약 개념이 쓰였어. 합의해졌던 해제 계약이라 하면 거기 있잖아. 해제권의 의무에 불구하고 해제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해제권이 있어서 해제하는 거는 단독행위 요거는 해제권 의무나 상관없이 계약 당사 쌍방은 뭐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계약 효력을 뭐하고 소멸시키고 계약이 체결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복구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해제 계약 합의 해제예요. 따라서 합의 해제는 이런 걸 말해요. 둘이 토지 매매를 했어요. 토지 매매를. 근데 채무불량 이런 거 없어. 근데 이 매도인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도 다 받았어. 근데 매도인이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땅 팔기 좀 그러는데 요거 매매계약 해제하면 안 돼? 이렇게 청약하는 거. 이렇게 청약 해제 계약 합의 해제 요거는 계약 일종이니까 해제하면 안 돼. 그때 매수인이 그래 나도 원래 공장 설립하러 땅 매입을 하는데 공장 설립할 생각이 없어졌어. 땅 안 사도 돼. 그래 해제하자. 승낙하면 두 사람 뭐가 있죠? 합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제. 이런 걸 합의 해제 그래. 차이점 구별하겠죠? 해제는 뭐하고? 이건 합의가 필요 없다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도 하고 합의 해제는 청약 승낙 이거 계약이니까 청약 승낙 의사표 합체해서 해제가 된다고 말이야. 핵심 포인트는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그 이야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뭐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잘 들어야 돼.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제가. 근데 지금 배우고자 하는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라고. 요거는 단독행위고.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합의 해제도 적용이 되는가? 요거를 시험에서 집중 출제를 한다고 말이에요. 법적 성질이 다르죠. 요거는 단독행위고 요거는 계약이고.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밑에 그 판례 두 개가 나와 있어. 그걸 집중 출제를 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해제에 관한 규정인데 이런 규정이 합의 해제도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 공부 못한 사람은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앉았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틀리고 머리통 깨지는 거야.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돼.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없고 그 이야기야.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따가 뒤에서 집중 배우지만 이런 경우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으로 한 5천만 원 주어놨어요. 5천만 원을. 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했다고. 그거는 이제 반환해줄 물건이 5천만 원이죠. 금전. 그러면 우리 법 548조 2항에 뭐라고 됐느냐. 이렇게 해제를 했을 때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토록 되어 있어요. 이게 548조 2항인데요. 이 규정이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와. 그러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 계약,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보라고. 계약금 중도금 5천 받았는데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말이야. 그럼 반환줄 물건이 금전이죠. 그럼 이런 경우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되는가? 해제나 마찬가지로 이런 걸 시험에서 집중 출제한단 말이야.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되니까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라 하더라도 합의 해제의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 대신 외가 하나가 있어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거기까지 다 출제했는데 거기에 총칙에서도 간혹 한 번씩 가르쳐준 548조 1항 단서인데 이게 지금 해제의 경우도 제3자 권리는 보여주라 똑같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등기 전에 줬다. 얘가 제3자 병에게 또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참후 불일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을 때 제3자 권리는 우치되는가? 제3자 권리는 보호해주라 해서 548조 이게 1항 단서인데 총칙 공부에서 선의 제3자 보기정 배울 때 요즘에 선의 제3자 보기정 유달리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무효취소 경우에 무효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가 돼가지고 뭐한다. 이거하고 동일한 취지 규정이 해제의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요 규정이야. 이게 548 1항 단서고 근데 이 548 1항 단서는 합의 해제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 요 경우에 제3자에게 전명해서 소유권 넘어갔는데 이때 참호 불일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든 두 사람은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제하든 제3자 권리는 똑같이 해야지 못한다.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548 1항 단서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거 하나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물어봤고 책에도 그 판례가 그대로 다 쓰여 있어. 마지막 우측 페이지 넘어가서 412페이지인가 마지막 판례가 그거예요. 따라 집에 가서 그 판례 왼쪽부터 시작해서 우측까지 빠짐없이 다 쓰여 있으니까 그 판례 정리 반드시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깨우쳐야 돼. 그 안 읽어봐도 된서 요거 해제는 뭐이고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뭐이고 계약이고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묻는 거니까 그 판례를 내 말 알아들어요? 그것이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 규정이 뭐예요? 541항 단서에 거꾸로 이렇게 그래 안 틀려. 하도 물어봐 이거를. 지겹도록 요즘에 출제 지겹도록. 그런 거 알아듣을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취소와 철회가 나와 있죠. 해제하고 취소 차이점을 정확하게 깨우쳐야 돼. 근데 책에 보면 차이점을 엉망진창으로 써놔버렸어. 이래갖고는 문제 풀지도 못하고 공부가 안 돼버려. 그 차이점을 정확히 써줘야 돼. 해제하고 취소 차이는. 철회는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해제하고 취소 차이점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점 차이점을 명확히 깨우쳐 그걸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개념만 써놓고 뭐 차이를 안 써놔버렸어 이 자식이. 나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고. (5의 1)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갑을 사기 강박해서 토지 매매를 했다. 요거는 취소 사유죠. 사기 강박이니까. 2. 우측 을이 전할제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참후 불이행. 그럼 이 경우는 계약 해제 사유죠. 요거는 사기 강박 취소. 요거는 참후 불이행 해제.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 취소든 공통점이 있다고. 해제든 다 같이 권리로서는 형성권이라고. 그러니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돼. 그러니까 해제 취소는 동시에 무슨 행위냐. 법률행위 종류로서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도 취소는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니까 지문 고를 때 잘 확인하고 시험 문제 풀라고 그랬죠.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말이야. 해제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따라서 취소든 해제든 공통적인 점 똑같이 뭐가 인정이 된다?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점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 제도가 유사하다 그 말이야. 유사해. 취소 해제가.
그래서 어떤 게 틀리는데 이걸 명확히 깨우쳐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민법 공부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취소와 해제의 차이는 명확하게 써놔야 된다. 구별할 개념 해놓고는 해제는 개념만 써놓고 말 아프잖아. 예? 구별하라고 해놓고. 이 나쁜 새끼라고 이게. 구별하라고 지는 안 좁으면 못 지라고. 그럼 나한테 다 가르치라고. 책에도 없는데. 먼저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취소는 총칙에서 배우고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우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취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돼. 취소는 계약이든 법률 중에 단독행위도 있죠. 단독행위든 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세 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 가비의뢰가 저번에 조건할 때 이런 거 들어줬죠. 1,000만 원 빌려줬다. 채권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공갈 협박을 했어. 채무 면제는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죠.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잖아. 돈 안 갚아도 돼 이거는. 근데 얘가 얘를 공갈 협박했어. 너 돈 받으면 죽여볼 거야. 면제줘. 공갈 협박에서 채무 면제했다. 그러면 강박에 의해서 면제했다는 의사 표시했죠. 면제가 단독행위죠. 강박이죠. 그럼 이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이야. 계약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어떻나요? 근데 해제는 아까 전제했다시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이 해제는 오직 법률행위 종류 중에 계약이 안에서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예요. 단독행위 같은 건 해제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겠냐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돼.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주로 우리가 요거는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상임을 취소하잖아. 채무 면제 같은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근데 해제는 오직 뭔만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만이. 단독행위는 해제 제도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이런 게 써져야 돼 책에. 해제는 오직 계약의 경우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니까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총칙이 뭐예요? 총칙이 모든 법의 기본 원리 출처에서 규정해 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는 단독에 있는 계약이든 모두 취소 대상이 되니까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총칙에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취소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제는 뭐에만? 계약의 경우에만 해제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말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고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아까 가르쳐 준 거예요. 취소에 반드시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 취소하지. 뭐가 허용이 안 여기 있네. 약정의 취소가 허용이 안 돼. 근데 해제는 약정 해제도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취소하고 달라. 여기 두 번째 차이요. 겹쳤나요?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만 취소한다고. 그 말 알아들어야 된다고. 근데 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법정 해제 이외에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약정한 해제도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라고. 이 말을 깨우쳐야 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이래갖고 빵점 맞고 다녀.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를 물어봤더니 이러면 빵점이라고. 해제 그랬더니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고요. 취소는 그랬더니 차고 사기강박 제한 능력자고는 취소하고 이게 틀리다고. 그 빵점. 이게 차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되다 건다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고 취소 이게 차이라고 악쓰고 다니는데 이게 빵점짜리 공부라고. 그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하는 걸 법정 해제 그러는데 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뭐에 의해서도 요게 차이점. 약정에서 해제가 허용이 되지만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취소 사유 위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안 된다. 요게 차이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요게 차이라고 악쓰고 다니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알아들어요? 책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지금 가르쳐줘.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가 허용이 돼. 취소는 약정에 의한 취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법에 정의는 세 가지 사유 해당될 때만 취소해요. 이 사유 외에 당사자 약정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합시다, 아니 취소합시다, 이건 안 된다고. 그 해제는 우리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합시다, 이거는 되고. 이래도 못 알아면 어쩔 수 없어. 더 고생해야 되고. 지금 두 가지 차이 나왔죠. 첫 번째 차이, 취소는 단독이든 계약이든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된다. 해제는 오직 계약의 경우만 특유 인정되는 제도다.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 취소하지,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안 된다. 그러나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가 허용이 된다. 두 번째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이 있어. 이걸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위에 보세요. 이행한 후를 이제 항상 물어보는데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등기 전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딱 지급을 했어. 이렇게 대금을 지급을 했다고. 이 상태에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행받은 거 상대방에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죠. 이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 취소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이 되고, 요 재산 반환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재산 반환의 기본 원칙은 748조 1항에 이렇게 돼 있다고. 수익자가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은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상대방의 손해 같으면 손해까지 배상한다. 그런데 시험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에 관한 특칙이 하나 있더라. 거기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141조 단서죠. 141조 단서.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이렇게 반환할 필요 없이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의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라 특칙을 두고 있고, 이게 이제 시험 이수로 나오더라. 이걸 가르쳐줬다고. 근데 해제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해제의 경우도 얘가 이제 토지 매매를 했는데 1억 원에 요거 등기 전에 주고, 근데 얘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을 1억 원을 줬는데 잔금을 제때 처리 안 하더라.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무불이유로 계약 해지했다. 그러면 얘 토지 반환, 얘 1억 원 반환 똑같이 반환해주면 생기는데, 여기 이제 해제의 경우는 요 반환해 주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해제제도는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 이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 해서 해제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것을 원상회복 의무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이걸 시험에 집중 출제해.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그 말은 얘가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을 그대로 돌려줘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따라서 여기 얼마나 마인드가 깨우쳐졌는가 하나 문제 하나 물어봅시다. 해제 경우에 갑은 해제권자 갑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시험에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해제 경우에 요거하고 똑같이 선인 경우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돌려주고, 악인 거 1억은 전부 돌려주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맞냐고 내가 묻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모순이 생겨버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냐 원래 상태 되돌리자는 제도인데 매매대금 총 1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3천만 원을 도박 등으로 소비를 했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7천만 원이야. 그러면 얘는 대부분이 선의 수익자라고. 얘가 제때 중도금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얘는 예측을 못하니까. 선의 수익자. 그럼 3천 써버렸으면 7천 남았으니까 7천만 원만 돌려주냐. 그럼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잖아. 따라서 해제 경우는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야 되니까 맨날 묻는 것이 이런 거예요. 수익자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그 다음에 이익의 현존 여부 불문하고, 이런 거 따지면 전부 틀려. 이익의 현존 여부 불문하고, 원래 상태 돌려야 되니까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할 것. 요게 해지의 정답.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 그대로 이렇게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할 것. 따라서 선의하게 따지고 앉았거나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지고 앉았으면 무조건 틀려. 원래상 되돌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취소가 큰 차이점이에요. 재산 반환할 때. 취소 경우는 부당 책이 없다니까. 한 줄도 없어 지금 책에. 그러니까 띠죽거리지 말고 집중. 취소는 부당이 되고 반환이 생기고 원래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만 보호하기 위해서 특칙을 두고 있다. 선악분만 하고 이익이 현존하면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그 해제는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 그러고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고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고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급부 전부를 그대로 반환할 것. 요게 원상회복 의무고 요게 취소하고 틀리다고 말이야. 취소는 선의하게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 시험은 세 번째 차이를 제일 많이 출제하고 거기 해지는 해제 끝난 다음에 해지가 나오니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하고 해제가 비스무리 하는데 그 밑에 실권 약관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딱 3분만 참자 말아. 또 이것도 일주 지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강의가 시간 걸리니까 해제 조건을 어느 정도 기억한 상태에서 얼른 배워버리는 게 나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조건 기한 공부할 때 할부 매매도 배웠고 해제 조건도 배웠어요. 그걸 여기서 써먹여야 되니까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금 얼른 3분만 배고프더라도 끝내고 가자고 말이에요. 위에 1번 사례는 토지 매매에 대해서 토지 매매 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 안 했다. 채무 불이행. 따라서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법정 해체를 하는 사유고 채무 불이행했으면 해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사례는 할부 매매 다시 떠올리서 소유권 유보 매매를 얘가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했다 그러면 12개월 할부로 그럼 이제 할부금을 따박따박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저때 할부금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약관을 하나 두게 되는데 그 약관이 다행스럽게 제일 밑에 얘가 들어있어. 동그란 니은에 실권 약관이라 그래서 눈으로 순식간에 읽으세요. 가령 할부 매매에서 그거 있잖아. 얘가 이제 할부금을 따박따박 지불해야 하는데 할부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약관을 둔다고. 단 이래라도 이렇게 단 이래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매매는 효력을 잃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이렇게 약관을 딱 둔다. 단 이래라도 할부금 지불을 게을리하면 매매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딱 약관을 둔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매수인이 할부금이라도 연체했다. 요게 곧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약관을 보자 말이야. 단 이래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요게 채무 불이행인데 할부금 안 준 것이 채무 불이행이니까 요게 동시에 조건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조건이냐 요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조건 배웠으니까. 할부금 지급을 이라도 게을리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돼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다시 하잔대로 하셔야 돼. 학교하고 싶거든요. 정기조건, 해지조건 나올 때마다 순식간에 확인하도록 공부가 되셔야 돼. 정기조건, 다른 건 다 잊으면 상관없어. 정기조건, 해지조건 모르면 바꾸면 뭐 한다고?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 효력이 소멸,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이 약관은 채무 불이행을 정기조건 말고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인데 이런 약관을 제일 밑에 실권 약관 요리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를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하는 약관을 말해. 그러면 이자가 이제 단이라도 할부금 연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밑에는 이거를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 실권 약관을 두고 있다 그 말. 밑에 사례는 그러면 이제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위에는 해제를 하는 경우고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밑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해제하고 해제 조건의 차이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말이야. 먼저 위에 이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계약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채권자에게 해제권만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돼. 해제하겠다 의사표시 해야지 비로소 계약 효력이 소멸이 되는데 밑에 경우 보세요. 채무 불이행의 해제 조건을 돼 있죠. 지금 할부금을 이래 연체하면 게을리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할까요? 아니면 이 경우도 위에처럼 얘가 의사표시를 해야지 계약 효력이 소멸이 될까요? 이건 묻는 거예요. 밑에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해제 조건을 됐기 때문에 이라도 할부금 연체하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약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 우리하고 구별하겠나요? 해제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해제 의사표시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해제는 소급요가 인정이 돼. 근데 우리가 조건에서 배웠다시피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죠.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거기에 해제 조건 밑에 그 동그라미 기억번에 4줄 써 있잖아. 그 차이가. 그 4줄 있잖아. 책에. 있는 거는 뭐하러 받아쓰고 없는 거는 안 받아쓰고 그래. 여러분들. 그 기억번에 있잖아. 4줄에. 그 외화봐야 말짱 도루묵이다고 말이야. 이 말을 깨우쳐야 된다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요거 해제의 경우는 채무를 따라서 자동 해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발생이 되고 해제권이 발생 그 다음 해제 의사표 해야지 돼. 그 밑에는 채무불이행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조건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계약으로 소멸되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 위에는 소급역 인정이 되고 조건 성취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소급역 인정이 안 되고 요게 두 가지 차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해야 돼. 위에는 채무불이행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으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표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의사표 필요 없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계약으로 소멸. 요 차이를 목적으로 깨우쳐야 돼. 요걸 집중 물어봐. 시험에서. 따라서 앞에 기억번에 이제 4줄의 그 차이가 쓰였으니까 그 연구 잘하고 밑에 실권 약권 이런 거냐. 실권 약권 자체는 시험 물어보려고. 뒤에 넘겨서 판례 2개가 나와 있어요. 판례 2개가. 요게 이제 해제 조건부 매매를 말해. 해제 조건부 매매를. 이런 식으로. 앞쪽에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 안 했을 때 판례고 뒤쪽에 판례는 잔금 미지급 판례인데 참고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닥 출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중개업 할 때 실무에서는 엄청 써먹어야 될 거니까 간단히 아주 쉬운 판례예요.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 지금 실권 약관처럼 매매할 때도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하면 요 실권 약관처럼 엄청 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중도금을 지급한다. 요거는 아까 그런 거 선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다. 거래 관행이면 이거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요 경우 이제 매수인이 전날짜에서 4월 20일 날 중도금 지급을 약속을 했는데 4월 20일까지 중도금 지급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돼. 선이행이기 때문에 동시행합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를 못하고 바로 뒤에서 배우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채무이행을 독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금지급 채무 같은 거는 너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해라 안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얘한테는 너무 귀찮은 거야.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세월이야. 상당한 기간을 채우고 해제권 발생이 되고 다시 해제 의사표시하고 그럼 한 달 넘게 지나갔거든요. 따라서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고 얘가 채무이행 안 하면 그 당일에 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특약 맺는 거예요. 그 판례처럼 이렇게 매수인이 4월 20일 중도금 지급이래.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에 계약은 자동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뭐 채우고하고 뭐 할 필요 없이 요 계약이 자동 해제가 되니까 얘한테는 엄청 편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잔금이라고 말이야. 이것도 또 특약 맺었어. 잔금 지급을 해. 잔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에 계약은 자동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럼 이 경우도 자동 해제가 되냐 요것만 알면 돼. 앞에서 다 가르쳐줬어. 잔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채무불이행이 돼야지 해제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행지체가 아니라고. 따라서 잔금 지급 여부는 뭔 절차가 좀 필요해. 얘를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러려면 매도인 쪽에서 이행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나 소유권 넘겨줄게, 잔금 지급해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안 하면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니까 이때 계약이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요거는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도모 잔금의 차이, 시험에 내면 낸수록 여러분한테 이득이야. 공짜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써먹어야 돼. 맨날 이런 약속 오긴 놈들 비질비지하니까. 다시, 중도금은 선행위가 자동 해제돼야 돼. 그 당일에. 잔금은 동시행 관계니까 그 당일에 자동 해제 안 돼. 해제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동시행관계 존재하는 건 이행기 지나더라도 채무불이행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라 잔금 지급 안 했다가 자동 해제된 걸 하자. 그래서 자동 해제 안 돼. 왜? 채무불이행 현재 아니거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빠뜨려야 된다니까. 이행지처럼. 그럼 뭐 해야 돼?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 물어봐. 이런 거를 이행 제공해서 아나 소유권 넘기니까 잔금 지급해라, 이렇게. 근데도 얘가 잔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자동 해제가 된다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다시 집에 가서 총칙 공부 다시 해와야 돼. 총칙 공부에. 그 다음에 계약법 배운 것 즉 복습 야물딱지 해야 돼요. 계속 우리 구별해 가야 되니까. 채무불이행 할 때 또 구별해야 돼. 오늘 배운 거하고. 근데 계약법도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고. 채무불이행 이제 다음 주에 요 기초를 염두에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거 잊어먹고 오면 다음 주에 채무불이행 또 공부를 못 해버려. 그러니까 민법 총칙 다시 한번 점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법 지금 공부한 거 요거 복습 꼭 해야 되고, 그 연결지어서 이제 구별해가면서 계속 또 해야 돼. 이게 온시적 불능, 특히 후발적 불능을 잘 알고 오셔야 돼. 온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